모두가 패배자가 되었다.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을 다룬 조선일보 일면 기사 제목입니다. 후보들의 폭로와 비방전에 당원들이 실망한 탓일까요? 투표율이 지난해 전당대회 때보다 무려 7%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. 떨어진 투표율은 과연 누구에게 불리하고 누구에게 유리할까요? 후보들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. 우리가 저항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 못 해주시고 또 잘못된 기소, 부당한 기소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지 않은 것, 그것은 그 당시 우리 노력한 보수의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는 거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정말 힘들게 투쟁했던 그 기억을 아직도 생생히 갖고 있는 당원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아주 분노하고 있고요. 이미 한동훈으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미 다 퍼져나갔다고 봅니다. 막판에 패스트트랙 이거 가지고 좀 당원분들에서 어떤 좀 동요가 있을 수 있다. 왜냐하면은 국회의원 텔레그램 방에서 이거에 이제 좀 분노하는 의원분들이 급작스럽게 많아졌어요. 저는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얼마나 미래를 향해서 변화하기를 갈망하는지를 국민들께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최재원 기자,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그 후보들 간에 있었던 합동 토론회 그리고 SNS에서 주고받는 이야기들 매우 소란스럽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관심을 끄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공했을 것이고 그래서 투표율이 높을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. 근데 왜 정반대로 나오는 겁니까? 그리고 초반은 다소 앞서는 듯한 기류를 또 형성하기도 했었죠. 그런데 네. 이제 점차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지난해 3월 전당대회 때보다 약 7%포인트 하락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. 네. 국민의힘 선관위가 지난 19일과 20일 이뤄진 당원 대상 모바일 투표 또 21일 진행된 ARS 투표를 합산한 누적 투표율이 45.98%, 그러니까 지난해 3.8 전당대회 같은 시점에 53.13% 투표율과 비교해 봤을 때 7.15%포인트가 낮다, 이렇게 밝혔습니다. 네. 이번 여당 전당대회 투표율은 한 48%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작년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은 55.1%였습니다. 득표율도 당연히 관건이죠. 이 낮은 투표율이 어떻게 득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. 23일 날 만약에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게 된다면 28일 결선 투표가 실시되는데요. 후보들은 제각각 이제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전당대회 때 이제 조직적인 결집 움직임이 이번에는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으로 그 전에 쏠렸던 기성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대세론이 그 큰 범위 내에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, 이런 주장들을 내놓고 있는 거고요. 그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나머지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전당대회,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당시에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라는 그런 논리로 막판 토론회까지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당시 이제 전 원내대표가 사실상 개인의 공소 취소를 부탁한 것이다, 이런 취지로 본인의 의사를 굽히지 않았던 점, 이 부분 등이 막판 투표를 하락시키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,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. 네. 최 국장님, 이제 각 후보 캠프에서 내놓는 분석들을 보면은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굵직한 일들이 있었잖아요. 이제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댓글 부대 이런 얘기 있었고, 그 다음에 이 투표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것이 이른바 한동훈 후보가 내놓은 나경원 폭로, 이제 이게 있었던 셈인데. 네. 자, 어떻게 인과관계를 이제 우리식으로 좀 뭔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.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동훈 후보의 어대한 분위기는 저는 깨졌을지 모르겠으나 네. 적어도 그 압도적 1위 예. 이런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, 그런 것들이 이제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나요. 네. 저는 사실은 이제 이 투표율이 낮은 데 대해서 각 후보층이 서로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하잖아요. 네. 그런데 그게 아마 부분적으로는 맞겠죠. 네. 분석이.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제 막판에 가면 이게 또 아무리 당원 선거인단이지만 네. 일종의 사표 방지 심리 같은 것도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저렇게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추가로 이렇게 몰아주는 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. 아마 그런 부분은 좀 약간 제동이 걸린 것 아닌가. 그러면 결국 이 낮은 투표율이라는 것이 한동훈 후보한테 그렇게 유리할 건 없다. 저는 네. 그렇게 보고 있고요. 네. 그럼 그렇다고 해서 불리하다는 말은 아니다.
그러니까 유리할 것이 그렇다고 없다. 해서 그러면 네. 한동훈 후보의 뭐 1위라는 것이 흔들릴 정도냐? 네. 또 여기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. 네.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. 지금 뭐 1차에서 50%가 넘느냐 넘지 않느냐 그게 아주 지금 그 한계점에 도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한동훈 후보의 득표율이 과반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. 1차에서 1차에서 과반을 하면 끝나버리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약간 애매해졌다는 거죠. 네. 성영은 의원께요. 자, 지금 오늘이 나흘째 이제 투표를 하고 있는 셈인데 일반 여론조사도 함께 병행이 되고 있고요.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늘 투표가 다 끝나겠습니다만 ARS 이제 투표까지 45% 언저리에서 마감이 될 거라고 보세요? 투표율이요. 네. 지금 작년 38 전당대회 때보다 낮다는 걸 많이들 지적을 하시는데 네. 동시에 봐야 될 데이터가 저는 2021년에 그 6.11 전당대회 그러니까 이준석 나경원 후보와 대표 이준석 후보가 탄생됐을 때? 그렇습니다. 네. 그때 투표율과도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때 최종 투표율이 42.4%였거든요. 아, 그래요? 그리고 38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은 55.1%였습니다. 예. 그러면은 2년 사이에 12.7%나 투표율이 높아졌는데 네. 그 원인이 뭐였는지 먼저 봐야 됩니다. 예. 그 원인은 사실 당시에 후보들이 대단히 매력적이었다거나 경쟁이 아주 첨예했다거나 이것보다도 당시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책임 당원들의 결집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. 네. 그래서 조직적인 투표가 발생을 했거든요. 그런데 그렇게 12.7% 투표율 상승이 있었다가 이번에는 작년 대비 약 7%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은 그런 조직적인 그 소위 말하는 친윤계의 조직 투표가 네. 일부만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.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. 그래서 약간 관점을 좀 달리합니다. 네. 자, 김상일 대변인께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하나 핵심 포인트가 떠오르고 있는데 이른바 국민의힘의 그 조직력 이것이 이 국민의힘 이 당 대표 투표 과정에서 어느 정도나 작동하고 있다고 보세요? 글쎄요, 이제 전체 당원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. 그 퍼센테이지는 같아도 그 숫자는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, 네. 근데 지금 과거에 비해서 국민의힘 당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 조직 동원력은 네. 상대적으로 약해졌다. 아,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. 예, 네. 맞다고 저는 보고요. 그 45%가 과거에 당원 숫자가 작았을 때의 45%라면 네. 그 조직 동원력은 어마어마한 것이죠. 네. 근데 지금의 45%라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에 당원의 숫자가 적을 때보다는 약화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. 그리고 지역위원장들이 지금 보면은 대부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 사이에서 결정을 좀 잘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네.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굳이 조직을 동원해서까지 한쪽을 지원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예상이 됩니다.